자, 오늘은 3블루 원 채널에서 나온 요 비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 비디오에서 나올 내용을 좀 재미없이 수식으로 그래픽 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진행하기 힘들어서 게스트를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다른 분 목소리가 나와도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상품이 아마존에 있는데 상품 1은 10명의 리뷰를 받아서 100% 다 좋아요를 했고, 어떤 상품은 50개의 리뷰를 받아서 96%, 어떤 상품은 200개의 리뷰를 받아서 93%의 좋아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품이 좋으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는 질문인 거죠. 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이 있는데 뭐 좋아요, 싫어요, 합. 상품은 1은 좋아요가 10개, 싫어요가 0, 합 10. 상품 다른 거는 좋아요가 48개, 싫어요가 2개, 합은 50. 이게 지금 96%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은 좋아요가 186, 싫어요가 14개, 합이 200. 이게 이 상품인 거죠.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얘는 100%, 얘는 96%, 얘는 93%. 이랬을 때 어느 게 좋은 상품이냐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A, B, C 중에서 어느 걸가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C가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C요. 만약에 D라는 상품이 있어서 1, 0, 1이라면 얘도 100%. 우리는 이거는 좀 아닌 거라는 건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것도 뭐 100%긴 한데 본능적으로. 그래서 B나 D, C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요. 우선 사실 뭐 B가 좋을 수도 있고 C가 좋을 수도 있고 뭐 A가 좋을 수도 있고 D가 좋을 수도 있죠. D가 뭐 100년 만에 나오는 최고의 상품에 리뷰가 하나밖에 안 달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가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품의 퀄리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퀄리티가 P라고 주어지게 되면 얘가 P의 확률로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1 빼기 P의 확률로 싫어요 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숫자들을 보고서 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을 갖고서 뭐 각각이죠. A 요 관찰을 갖고서 A에 대응되는 요 P를 추정하는 거, B 관찰을 갖고서 요 P를 추정하는 거, C 관찰을 갖고서 요 P를 추정하는 거. 그래서 P를 추정해 가지고 가장 큰 P를 고르는 게 좋은 상품인 거죠. 그렇죠? 그 P를 어떻게 추정할 건데, 이거를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쓰면 우리가 베이지의 규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베이지 규칙인 거죠. 우리가 뭘 봤을 때 그 내부에 깔린 레이턴트가 어떤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우리가 뭘 봤냐 하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도입하겠습니다. 여기 총합을 라지 n, 그 다음에
좋아요 요걸 라지 K 뭐 n배기 K니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 P는 랜덤 베리어블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P라고 라지 P라고 쓰게 되면 확률 P랑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죠. 내가 몇 명이 그 점수를 매겼는지 알고 몇 명이 좋아요 했는지를 알 때 이 진짜 궁금한 이 P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궁금한 거죠. 자, 여기서 상황이 이겁니다. 내가 이걸 봤는데 B를 관찰했는데 A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이지의 룰에 대해서 얘는 계속 뒤쪽에 나올 겁니다. 뒤쪽에 놔둘 겁니다. 베이지의 룰을 적용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베이지의 룰에서 앞뒤가 바뀌는데 요 n은 계속 뒤에 있게 놔둘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는 계속 뒤에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신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값도 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 딱 베이지의 룰을 제가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입니다. 내가 좋아요 몇 명이 그 코멘트를 남겼고 몇 명이 점수를 매겼고 그 중에서 좋아요가 몇 개 있는지 알 때 그 P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이지의 룰인 거고 그걸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관찰이고 이게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관찰이 앞으로 오는 거죠. 관찰이 앞으로 오는 거고 숨겨진 게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건 아주 명확합니다. 자, 요 부분은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세운 모델인 거죠. 전체 n개만큼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좋아요가 k개의 1 확률, 그 다음에 좋아요가 나올 확률은 p. 그러면 n 추주 k. 그래서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분포인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팩토리얼 함수 n 팩 요거를 이제 보면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k 팩토리얼. n 추주 k인 거죠. 거기다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nk, pnk 만들어 가지고 p는 0부터 1까지 천등분을 해서 그냥 그림 그리려고 여러 숫자들 넣은 거죠. 0에 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n이 11대 k가 11대 잠시만요. n이 그러니까 여러 p 값에 대해서 x축 여러 p 값에 대해서 10명이 투표했을 때 10명 다 좋다, 좋아요라고 나올 확률을 이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린 건데요. 당연히 p가 1이면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0.9면 10명 다 좋아요 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질 테고 다 싫다고 그러면 10명 다 좋아요 할 확률이 거의 없을 테고 요거는 10명 중에 6명이 좋아요 할 확률인 거죠. 10명 중에 6명 좋아요 할 확률이 실제로 p가 0.6일 때 높죠. 그렇지만 뭐 그보다 다른 값에서도 뭐 한 0.7이더라도 p가 0.7이더라도 하다 보면 10명 중에 6명이 좋아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구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이게 이 값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랑은 우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런 관찰이 주어졌을 때 이 내부, 요 상품에 대한 퀄리티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궁금한 건데,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뀐 얘는 결국 사용되긴 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별 관심이 아닌 거죠. 뭐 앞에 제가 그림을 그려보긴 했지만 이 숫자 자체는 별 관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n이 10, k가 10. 두 번째는 n이 50, k가 48. 세 번째는 n이 200, k가 186. 요때 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우리 관심 있는 건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봤더니 여기와 요 블락과 요 블락이 필요한 거죠. 밑에 거는 전환계열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됐고, 왜냐하면 지금 모델이 있으니까요. 됐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뭔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상품 퀄리티는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그걸 뭐 10명이 점수를 매기든 100명이 점수를 매기든 상관이 없겠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다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품의 퀄리티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상품의 퀄리티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네, 손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상품의 퀄리티가 0부터 1점까지 있으면 이렇지 않을까? 아니면 뭐 보통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 정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서 뭐 좋게 얘기해서 이걸 프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선함적인 거죠. 내가 물건도 안 봤는데 이 물건의 퀄리티가 어떤 분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많은 제품들의 이제 리뷰가 충분히 누적된 제품들을 보고서 뭐 이런 걸 그릴 수도 있겠죠. 보통 2분의 1이 제일 많다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는 사람이 프라이어를 갖고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을 할지는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인데 이런 분포 어떠신가요? 자, P 빼기 1 빼기 P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래프 요렇게 생각하시면 요거에 y는 요거에 상수적단이 곱해진 거 생각하셔서 0인 것도 거의 없고 0인 거 없다는 얘기죠. 1인 것도 거의 없고 2분의 1인 거 많고 요런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처음에 요거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상품인지는 네.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확률로 이게 가장 좋다, 어떤 확률로 이게 가장 좋다, 어떤 확률로 이게 가장 좋다,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이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도대체 내가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좋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지금 제일 좋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였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최종 결과는 이런 꼴로 얻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분포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 이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 뭐 그림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얘의 경우에 이런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걸 주문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려서 좀 나쁜 것 같은데 이걸 주문했는데 진짜 좋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주문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언서튼티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단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의 평균이 이거의 평균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이게 더 좋다거나 혹은 내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샘플 하나 뽑았고 여기서 아무렇게나 샘플을 뽑았는데 이쪽이 더 좋을 확률이 몇 프로다. 뒤에 가서 계산할 겁니다. 계산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서턴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항상 좋다 이런 답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얘의 분포는 이렇고 얘의 분포는 이렇고 얘의 분포는 이렇고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서 분포 중에서 내가 평균값으로 비교를 하겠다. 혹은 가장 피크 값으로 비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샀을 때 가장 좋은 상품을 살 확률이 이거다. 이런 답을 얻는 뜻인가요? 내가 이걸 골랐을 때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상품 3개를 다 주문하는 거죠. 여기서 주문하고 여기서 주문하고 여기서 주문했을 때 셋 다 보고서 아싸 이게 최고야 라고 할 확률이 얼마다.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구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3개를 다 했을 때 근데 이걸 만약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다르겠죠. 어떨 땐 얘가 좋다고 그러고 어떨 땐 얘가 좋다고 하고 근데 쩡쩡 하다 보면 이게 뭐 몇 프로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정인데요. 자, 이게 많이 쓰는 가정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에 대한 가정을 이 분포를 따른다. 요 오른쪽 PDF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까 x 곱하기 1 빼기 x를 제가 썼는데 그 경우가 알파가 2, 베타가 2인 경우죠. 왜 이 가정을 쓰느냐? 우선 뭐 가능한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 그게 뭐 제 마음이죠 뭐. 단 이제 그게 현상과 잘 맞냐 안 맞냐라는 이슈가 있는 건데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현상과 맞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좀 뒤에 나오겠죠.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과 좀 안 맞는데 막 우겨 쓰는 경향도 있겠죠. 이게 워낙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아무튼 이거가 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 보면 자, 저거 적어놨습니다. P의 알파 빼기 1승 1 빼기 P의 베타 빼기 1승 그 다음에 베타 펑션. 자, 잘 만들어놨죠 누가? 그래가지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알파 2, 베타 2일 때는 요 그린 거죠. 뭐 우리 고등학교 때 그 XY 그래프식으로 얘기하자면 요거에다 상수 곱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0점과 1점은 거의 없고 0.5점이 많고 대칭이다라는 거고 뭐 알파 3, 베타 2라고 해서 넣어서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사는데 별점으로 치면 이제 3점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중에 3, 4가 많다. 그런 거죠. 뭐 제가 더 밀어넣고 싶으면 다른 알파 베타를 쓰면 되겠죠. 이건 이제 선택인데 우선은 우리는 알파 2, 베타 2를 쓰겠습니다. 뒤에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 큰 빅딜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테리아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죠. 자, 세타가 P, N은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게 라젠 같은 경우는 항상 저 뒤쪽에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죠. 자, 여기서는 세타랑 라지 n이랑 독립이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k는 k,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를 여러 번 쓰면 분자 분모에 쓰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q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확률의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분자 이거를 전 구간에서 적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해서 쓰게 되면 좀 이제 좀 식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위에 이 부분은 이항분포죠. n 초주 k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죠. 베타 디스트리뷰션 가정했다는 얘기는 얘가 p 알파 빼기 1승 1 빼기 p의 베타 빼기 1승 b 알파 베타. 베타 함수인데 뭐 저도 계산 한번 모릅니다. 그냥 테이블 뒤져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테이블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n 주주 k, q의 k승 1 빼기 q의 n-k승. q를 쓰는 이유는 분자 분모에 같은 문자를 안 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의 알파 빼기 1승 1 빼기 q의 베타 빼기 1승 b 알파 베타 d q가 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궁금하는 그 식인 거죠. 요 값이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약분이 아주 잘 되죠? 자, 보시면 뭐가 약분이 되죠?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얘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k 알파 묶어주고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 그냥 지고 쓰겠습니다. 자, 제가 기억을 잘하기를 바라면서 p의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p의 n-k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여기도 q의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q의 n-k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뭐죠? 어디서 보셨죠? 요 제가 흔들고 있는 요 알파 자리에 그냥 다른 글자가 다른 문자가 들어간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게 되면 포스테리어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베타로 가정하면 얘가 베타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가 베타 디스트리뷰션하고 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이게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하죠. 얘가 컨주게이트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베타 k 플러스 알파 n-k 플러스 베타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아주 클로즈드 폼으로 깔끔하게 나온 거죠. 깔끔하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우리가 10명이 투표해서 10명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
P는 B, 자 우리가 알파 2, 베타 2를 가정했으니까 12,2를 따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였죠? 50명이 투표해서 48명이 좋아요 한 거는 N 50, K는 48. 따라서 B 52, 40 빼가지고 2를 더해야 되니까 52, 4. 그 다음에 200명이 해서 186명이 좋아요 한 상황은 N은 200, K는 186이니까 베타 202, 16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려보게 되면 요 리뷰를 받은 상품의 이 우리 리저너블한 이 가정 하에서 P 점수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아까 함수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보시면 알파 더하기 K, N 빼기 K 더하기 베타. 포스테리아를 구해가지고 까만색으로 그렸고, 자 보시면 이 경우는 N이 2, K는 1인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리뷰가 두 개인데 한 명이 좋아요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베타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럴 경우에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건 거죠. 그 경우에는 그냥 아니 0.5가 프라이어라고 0.5점이 제일 흔하다고 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만 좋아요 했으니까 뭔지 그냥 0.5 주변에 그냥 평평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평평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0.5인 것 같다라는 분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점수를 매겼는데 그 사람이 좋아요라고 한 경우인 거죠. 그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 0.5에 가장 흔한데 한 명이 한 명이 점수를 줘서 좋아요 했으면 P 값은 뭐 대략 뭐 3분의 2? 뭐 그런 데 좀 있으면 좋겠죠? 자, 그게 지금 요 정도인데, 자, 숫자상으로 피크가 3분의 1이 때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평평하죠. 아직은 너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잘 담고 있는 거지. 평평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 반면에 자 1000명이 점수를 매겼는데 800명이 좋아요라고 한 거죠. 그 경우에는 피크가 0.7, 그러니까 요 작은 숫자는 아직 프라이어의 0.5가 좀 영향을 조금 끼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0.8 주변에 이렇게 피크가 딱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P 점수가 0.8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요 두 개 경우는 뭐 0.5, 뭐 3분의 1하고 뭐 대강 짐작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평하다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다, 확신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검은색 선이랑 하늘색 선은 아직 이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런 거고, 노란색 선은 0.8일 때 이런 거 100% 안다 이거다 아는 경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정성적으로는 이게 평평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불확정성이 크다, 언서턴티가 크다라는 거고, 뾰족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쏠렸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엔트로피랑도 굉장히 상관이 있죠. 엔트로피가 크다는, 이게 엔트로피가 큰 경우인 거고, 이게 엔트로피가 작은 경우인데,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엔트로피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쏠림의 정도를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숫자가 되는 거죠. 쏠림의 정도. 엔트로피가 작다는 얘기는
확 쏠려 있다라는 거고,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어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걸 직관적으로 해보고 이제 요걸 그리면 되겠죠. 아이고. 요거를 그리면 되겠죠. 그것도 그냥 거의 뭐 별일이 아닌 게 지금 베타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시면 자 이거를 얻게 됩니다. 자, 요게 10명이 투표해서 10명이 좋아요 한 경우, 50명에서 48명, 200명에서 180명. 그러니까 알파, 베타, 2 넣고서 그린 거죠. 그렸을 때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10명이 10명이 투표해서 10명이 좋아요 한 경우, 그 다음에 녹색이 50명이 해서 48명이 좋아요 한 경우, 파란색이 200명에서 186명이 좋은 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르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제가 뭐를 주문하면 항상 좋다라고 알 수 없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도 그런 거고.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요 분포들 중에서 내가 뭘 걸을지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준은 언제 피크인지를 보는 거죠. 요 빨간 데가 피크가 되는 거는 0.917 때 피크가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빨간색 중에서 언제 피크가 되는 요 P 점수, 요거를 내가 어차피 숫자 하나 뽑긴 뽑아야 되니까 이 분포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위치를 뽑겠다. 그걸 했을 때 0.917이 나오는 거고, 내가 요 녹색에서 숫자 하나 뽑긴 뽑아야 되겠다. 가장 높은 데를 뽑으면 가장 높은 데가 되는 피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값인 거죠. 요게 0.94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보면 0.929 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 생각해 보시면 아까 200명 중에서 93%가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00명 정도 되니까 이 숫자가 93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거는 96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10명 중에 10명인데 100%여야 되는데 그건 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요게 그 비율하고 점점 가까워지겠죠.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뭐 평균도 나오고, 자 평균도 나오고, 모드가 나오는 거죠. 모드가 뭐냐 하면 언제 그 값이 최대가 되냐라는 거죠. 언제 최대가 되는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져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요게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도 주어져 있죠. 엔트로피도. 그러니까 이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원하시면 숫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식을 보시면 자 그거를 어디가 피크 포지션인지 알기 위해서 이걸 제가 계산했습니다. 아까 그 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k 플러스 알파로 바뀌었죠. 베타가 n 빼기 아니죠. 지금 아까 잠깐만요. 수식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서 요게 새 알파인 거고 요게 새로운 베타인 거니까요. 아까 본 모드의 위치는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모드의 위치는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빼기 2 알파 프라임 빼기 1이었나요? 요걸 넣게 되면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포스테리어가 피크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쓴 게 이 부분입니다. 그걸 쓴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어서 요 피크 값의 위치를 찾은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피크가 어디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거 50개의 리뷰가 있는데 96%가 좋아요를 한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 요 수식상에서 봤을 때 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에 아주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요 수식상으로만 봤을 때 기준이 이건 거죠.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2, 2를 줬었죠. 자, 그럼 알파 베타 2, 2를 대입하게 되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2, 2를 대입하면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어떤 이거를 정렬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베타 2, 2를 프라이로 가정했을 때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명에서 10개 좋아요를 하게 되면 그 유튜브 동영상 맨 앞에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분의 11. 그러니까 전체 횟수엔 2개를 더하고 좋아요 한 거엔 하나 더해서 요 기준. 내가 50개 중에서 48개가 좋아요 했으면 52분의 49. 200개가 있는데 186개가 좋아요 그러면 202분의 187. 이게 어떤 판단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정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근데 기준은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제가 물건을 3개를 다 주문했어요. A, B, C를 다 주문해서 다 도착하고 다 뜯어보고는 뭐가 좋은지 그랬을 때 A가 좋아요라고 하는 빈도가 있겠죠. 당연히 0이 아니겠죠. B가 좋아요라는 빈도가 있겠죠. C가 좋아요라는 빈도가 있겠죠. 요거를 측정해 보는 거죠. 이것도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하기 전에 뭐 간단한 관련이 있지만 관련이 있는 간단한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X라는 숫자를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뽑았어요. Y라는 숫자를 0과 2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뽑았어요. 그랬을 때 Y에서 뽑은 숫자가 X에서 뽑은 숫자보다 큰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뽑았을 때 아까 쓴 디스트리뷰션부터 숫자가 하나 나올 거고 B에서 뽑았을 때 아까에서 본 디스트리뷰션 하나 나왔을 거고 C에서도 이렇게 나왔을 건데 C가 가장 큰 확률. 이제 그것보다 좀 쉬운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인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많이 처리를 했죠. X는 0과 1 사이에 있고 Y는 0과 2 사이에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가능한 공간인데 Y가 더 큰 경우는 자, 요 경우죠. 면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 면적분의 요 빗금치 면적이니까 이게 4분의 3.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았을 때 Y가 더 클 확률은 4분의 3.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 하나 주문하고 여기서 하나 주문했을 때 Y를 좋아요, 더 좋아요. Y가 더 좋다라고 할 확률이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A, B, C 아까 얘기한 각각의 퀄리티가 이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관점에서는 얘가 좋은 건데 그러면 얘가 실제로 내가 주문했을 때 제일 좋다고 할 확률은 얼마 되는지는 자 요거는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건데 우선 연습 삼아서 0과 1 사이에서 하나 뽑고 0과 2 사이에서 하나 뽑고 y가 더 크면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전체 트라이얼은 트라이얼 여기 숫자가 적혀야 되는데 아무튼 전체 트라이얼 중에서 y가 더 큰 거의 비율을 갖고서 프린트 해봤더니 뭐 대략 2만 번 해보니까 대강 우리의 수학적 예측과 비슷하죠. 75%.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20만 번 했네요. 트라이얼 했고 x, y, g인데 x는 베타 E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오고 y는 여기서 가져오고 g는 여기서 가져오고 그랬을 때 y가 제일 좋아요. x가 제일 좋아요. z가 제일 좋아요. 그거를 20만 번에 대해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 봤더니 자 요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y를 골랐을 때 x, y, g 셋 다 주문했을 때 역시 y가 좋네 라고 할 확률이 48%가 되는 거죠. 뭐 C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C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게 34%. 오히려 10개 중에 제일 좋아요가 아직 이제 지금 주어진 바로는 가장 위험도가 큰 물건이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상한 건 틀리긴 했네요. 자, 이게 베이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예제들이 항상 이게 뭐 제 전공과 관련되고 물리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때 마음에 좀 많이 안 왔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3 블루, 1 브라운 아주 굉장히 좋은 예제를 갖고서 설명을 했고요. 아직은 동영상이 2편, 3편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뭐 앞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래피컬하고 좀 더 멋진 비주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기호 논리를 갖고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